여기서부터 잘하고 있나? 시작해요? 여기는 잘하고 있나? 내가 잘하고 있나? 뛰어나요. 코로나. 오늘 주제는 코로나 19 잘하고 있나? 여기서부터 우리 시민자유대학 유정순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오늘 네. 주제는 네. 코로나 이후 코리아. 네. 이런 많은 이미 이루어진 많은 진단과 평가 중에서 꽤 들을 만한 꽤 가치 있는 이야기를 추출한 사람이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에요. 비상 상황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그 이후에 일상적 상황을 오랫동안 지배하게 된다. 지금 코로나19를 대하는 한국 사회 과연 잘하고 있나? 이걸 한번 얘기해 보자. 잘하고 있다 생각해? 항상 그 열등의식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 비로소 걔네들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는 이미 일본보다 앞섰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걔네들한테 인정받을 필요 없고 우리가 새로운 기준을 갖고 새로운 시대에 어떤 새로운 기준, 새로운 길을 향해서 우리가 길을 만들어 나가면 우리가 선진국이구나. 누구의 인정도 이젠 필요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자신감. 사람들이 엊그저께 그 투표에도 180석을 몰아준 건 그런 어떤 것들에 한 표를 던져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런데 해외에서 우리를 지금 좋게 평가하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 좋은 뉴스만 뽑아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읽고 싶은 것만 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있고. 내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부분의 매체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들이 많아요. 많은데 스페인 최대 일간지 엘파이스에서 이렇게 소개했어요. 한국은 어떤 군대도 없이 지구 전체를 점령한 나라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화적으로 전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가장 어떤 나라냐? 투명하고 트랜스페런시라고 강경화 장관이 BBC 인터뷰에서 그 좋은 발음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명확하다. 그 다음에 적절하다. 뭐가 투명하다는 거예요? 정권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단 사실대로 알렸다. 정보를 완전 공개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공정성, 공공성에 뿌리가 공개성이 있다. 이게 철학자 칸트가 한 말이거든요. 칸트가. 그래서 공개성. 두 번째가 이제 명확하다는 거거든요. 이제 명확하다는 건 뭐예요?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시민들한테 또는 관련자들한테 명확한 지시가 있다는 거죠. 명확한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조치가 적절했다. 적절했다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이죠. 그죠? 어려운 말이 메트도 그랬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되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데가 또 있어요. 있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프랑스 에제코라는 그 경제 잡지예요. 거기에 한국과 대만을 방역을 잘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들 나라들이 아주 오래전에 이미 자유를 상실한 국가다. 자유가 없는 나라다. 저는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거. 그렇죠. 앱으로 핸드폰에 깔고 추적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국난이 닥치면 전 국민이 하나가 돼야 되고 개인의 자유는 어느 정도 희생해야 된다는 게 사회적 합의였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그 논쟁 중이야. 그럼 프랑스가 다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그렇지. 면에서 사실. 어쨌든 그렇다면 중요한 건 그럴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코로나와 총선까지 이 일련의 과정은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아주. 어떻게 저렇게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지? 이게 가능하려면 다양한 역량이 있어, 국가가. 어떤 역량이 있을까요? 저는 이과생이라 깊은 생각은 못하지만 일단은 지금 유럽이나 지금 미국 같은 데에서는 좀 물질적으로도 부족하잖아요, 사실은. 또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 가지 역량이 있을까요?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과학 기술 역량이 있겠잖아. 의생명 분야하고 IT 분야거든요. 네, 의생명 분야에서 우리나라 세계 최고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최고의 기술국은 아니지만 최고의 기술을 활용하는 국가다. 활용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우. 우리의 첫 번째 의료보험 체계.
의료보험 체계가 대한민국처럼 의료보험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전 세계 의료 접근성이 뛰어난 나라가 없어요. 저가로. 그러니까 의료보험 체계로 보면 독일이 제일 잘 돼 있어 사실은. 거기는 무료니까 완전 무료니까. 우리나라는 일단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큰 돈이 안 든다는 거. 그렇죠. 미국이나 다른 데에 첫째는 비해서는 미국하고 비교해서는 접근성이 대부분 의료 서비스의 접근 가능성이 아주 쉽죠. 아주 쉽다. 아주 쉽죠. 아주 쉽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의료 서비스가 약간 선진국에서 볼 때는 과잉 공급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측면이 있어요. 또 그 장비들이 개인 병원 단위에서 그렇게 많은 장비가 없거든요. 그럼요.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죠. 이런 그리고 그게 나라 그렇게 싼 가격으로 공급되는 그렇죠. 나라도 이런 없어요. 국가장비로. 맞아요. 그게 장점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럴 때 굉장히 큰 장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최고의 기술을 최대로 활용하는 국가다. 그건 나만 쓰는 거니까 꼭 나중에 그 레퍼런스 해야 돼. 한 대가 쓰면. 그러니까 그게 IT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IT 최고 분야로 기술 갖고 있지 않아요.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핵심 기술 핵심 다 기술이 로열티 다 주고 있어요. 그랬어요. 핸드폰도 그런데 그렇고요. 예. 대한민국 사람처럼 IT 기술을 최고로 활용하는 나라는 없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건 놀랍다. 첫 번째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그러면 우리나라가 행정체계가 잘 돼 있냐? 잘 됐을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우리는 그런 게 좀 있어요. 헌신. 위기 관리 관련 행정 능력이 그렇죠.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한 건 맞아요. 그 특히 이제 질병관리본부랑 관련해서 특히 그런 것 같고 다른 행정 분야가 지금 그 정도 수준에 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오산인데 이번에 그 질병관리본부 같은 경우도 이게 사람들이 평가가 좋은 이유가 이미 한번 우리 예행 연습을 했어요. 연습했고 메르스 때 한번 이미 한번 깨져가지고 네. 그때 시스템을 정비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를 해서 만약에 다음에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복잡한 어떤 결정 체계를 단순화시켜서 키트 같은 것도 만들어만 오면 허가를 내줄 테니까 해가지고 불가능하지 거의. 불가능. 기술력으로 24시간짜리 6시간으로 단축시킨 것도 대단했지만 이것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내준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놨다는 거. 그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시스템 많이 세부적인까지 다 바꿔놨어요. 그랬겠죠. 예, 그게 이제 보이지 않게 그걸 설명하려면 복잡하니까 메르스 때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죠.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걸 그 컨트롤 타워를 정확하게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부 섬세하게 따진 것이 최근 일이에요. 국가의 정치적 역량이 중요하잖아요. 정치적 역량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도자야. 네, 제가. 예. 질병 문제가 생겼어. 네. 가장 완벽하고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중국식으로 합니다. 중국 집 어디 바깥에 하는데? 나오지 말고 이틀에 한 명씩만 나가고 생필품만 사고 최소화 이동을 줄이고 그렇죠. 좀 쏘다니지 말고 국가가 시민 개개인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방법. 이게 가장 쉽잖아요. 정치적 역량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뭘 동원하냐? 국가의 어떤 물리적 힘을 동원하는 거죠. 힘.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국가주의라고 그래요. 뭐 가장 쉽게는 이런 거거든요. 이번 참에 전 국민의 생체, 그러니까 움직이는 걸 완벽하게 감시할 수 있는 통제 시스템을 만들고 지금은 사람들이 비상상황이니까 인정해줘.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걸 만약에 인정하는 체계를 갖추잖아요. 그럼 아까 뭐라고 했죠? 앞으로 오랫동안 일상적인 생활에서 통용되게 됩니다. 어느 지점에서 국가의 통제와 시민 역량이 만나야 될 것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문제죠. 접점을 찾는 게. 그게 적절성이야. 그거야말로 국가 정치인들에게 맡길 게 아니고 시민들이 사실 토론해야 될 주제예요. 그렇죠. 사실은. 사회마다 기준이 조금은 그렇죠.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신용카드 추적하는 거 동의해요? 아니요. 저는 평소에는 이번 기회가 아니었으면 CCTV도 사실 너무 많고. CCTV 반대하고. CCTV가 많아. 네. 반대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어느 선이 적절하냐 문제야. 누가 오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된 법안이 정비돼야 되겠죠. 그러네요. 관련된 구체적으로 법안이 어느 선까지, 어느 시기에 하냐, 어느 조건에 하냐,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고 그게 어느 선까지 어느 시기에 하냐 어느 조건에 하냐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고 그게 관련된 법안이 마련돼서 정부가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초밀하게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논의가 쭉 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렇죠. 무조건 선악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많은 얘기를 했는데 네.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어째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냐면 아까 역량들, 예. 시민 역량, 과학기술 역량 또는 정치 역량, 행정 역량 이런 것들을 정치가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어. 활용해서 네. 구성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정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건 매뉴얼에서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맞아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장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이제까지 전 세계가 교류하던 게 끊긴다는 거죠. 네.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은 위기에 그렇죠. 닥치는데 네. 이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 이 현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큰 또 하나의 업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까지 그 외국 들어오고 나가는 걸 마지막까지 봉쇄하지 않고 그렇죠. 제일 마지막에 남들이 다 우리를 막고 나서야 우리는 선택적으로 막았다는 거 정말로 놀라운 이건 관점이죠. 국제사회에서 예. 우리의 오랫동안 남을 자산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한테 언제나 대단하죠. 당신들이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래, 이번에 알려주는 거. 알려줬어. 아프리카에서도 데려오고 그건 대단한 거죠. 이란에서 데려오고 우리한테 국가라는 게 있다는 거 국가가 있다는 실제로 거. 느낀다는 거. 해결이 가장 국가에 중요한 게 그거라고 보거든요. 자유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실현하는 기관이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런 느낌을 처음 어찌 보면 아주 드물게 한 면에서 드물게 아직도 경험하겠다는 거. 대한민국은 국가가 통제하고 그렇지. 국가가 통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네. 우리 시민 역량을 좀 더 키우는 거. 예. 그게 우리 시민 자유대학 같은 기관이 해야 되겠죠. 시민 자유대학 후원하고 계시죠? 물론이죠. 오늘 좀 얘기가 길었는데 우리 위정순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시민자유대학에 와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좋은 친구도 사귀시고 시민 역량도 키우시고 네. 시민자유대학으로 오세요.